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세 된 박인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입니다. 건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것도 좀 민감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바로 변비에 관한 얘기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고생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20년 동안 제가 믿고 있었던 건강 상식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정말 허탈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변비에는 바나나가 좋다고 말이에요. 저도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매일 바나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 같은 경우에는 바나나가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건 혹시 저처럼 잘못된 상식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서입니다. 건강 정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더더욱 자신의 몸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혹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젊었을 때는 이런 걱정이 전혀 없었어요. 40대까지만 해도 제 몸이 정말 튼튼했거든요.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였는데 야근을 해도 술을 좀 마셔도 불규칙하게 먹어도 별 탈이 없었어요. 특히 소화 쪽은 정말 자신 있었습니다. 매운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속이 쓰린 적이 없었고 화장실도 아주 규칙적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죠. 그때는 건강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젊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이었죠. 가끔 집사람이 야채 좀 많이 먹으라고 운동 좀 하라고 잔소리를 해도 귀에 잘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5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미묘한 변화였어요. 하루 걸러 한 번 화장실에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졌어요. 이틀 3일씩 화장실을 못 가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면 배가 불러오고 답답하고 수업 중에도 집중이 안 됐어요. 교직 생활이라는 게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게다가 그때가 입시 지도에 정말 바쁜 시기였어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움직일 시간도 별로 없었고요. 집사람이 그때부터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요즘 화장실 가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처음에는 좀 민망해서 대충 넘어갔는데 점점 심해지니까 저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인터넷을 뒤져가면서 변비에 좋은 음식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인터넷이 지금처럼 발달하지는 않았지만 건강 관련 정보들은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찾아낸 게 바나나였어요. 여러 사이트에서 바나나가 변비에 좋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바나나에 들어있는 섬유질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준다고 또 칼륨이 풍부해서 전체적인 몸 기능에도 좋다고 되어 있었어요. TV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어느 날 집사람이 저녁 먹고 나서 그 프로그램을 보더니 여보 이거 봐요. 바나나가 변비에 정말 좋대요. 내일부터 드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나나를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하나씩 주로 아침에 먹었어요. 집사람이 정성스럽게 깎아서 접시에 담아주면 신문 보면서 천천히 먹었죠. 처음 2주 정도는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화장실 가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진 것 같더라고요. 집사람과 저는 정말 기뻤어요. 역시 자연의 힘이 최고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더 열심히 먹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하나가 좋으면 2개는 더 좋겠지 이런 생각으로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씩 먹었어요. 집사람도 좋아하면서 바나나 사오는 걸 잊어버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1달, 2달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좋아졌던 것 같았던 증상이 다시 나빠지는 거예요. 아니, 나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전보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바나나가 문제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오히려 바나나를 더 많이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죠. 효과가 떨어지는 건 양이 부족해서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개까지 늘렸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서 먹었죠. 바나나 값도 만만치 않은데 집사람은 건강을 위해서라면서 계속 사다 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더 먹으면 먹을수록 변비가 심해지는 거예요. 일주일씩 화장실을 못 가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배는 더부룩하고 가스는 차고 밥맛도 없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쯤 되니까 학교 동료들도 알게 됐어요. 표정이 안 좋으니까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처음에는 말하기 민망했는데 하도 힘드니까 털어놓게 됐어요. 그랬더니 각자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알려주더라고요. 체육 선생님인 이춘식 선생님은 운동이 답이라고 하시고, 과학 선생님은 유산균 음료를 추천하시고, 또 다른 선생님은 고구마를 먹으라고 하시고, 정말 다양한 조언들이 쏟아졌어요. 현미밥을 먹어라, 물을 많이 마셔라, 아침에 찬 우유를 마셔라, 요구르트를 먹어라, 된장찌개를 자주 먹어라. 하루에 한 가지씩 새로운 조언을 듣는 것 같았어요. 집사람도 더 열심히 정보를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변비에 좋다는 음식들을 찾아서 리스트를 만들고 일주일 식단표까지 만들어줬어요. 바나나는 물론이고 사과, 배, 키위, 무화과까지 온갖 과일들을 사다가 먹여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음식을 이것저것 많이 먹을수록 변비는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 바나나를 열심히 먹은 날일수록 다음날 화장실 가기가 더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도 바나나가 원인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집사람은 병원에 가보자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병원에 가면 약을 줄 텐데 약에 의존하게 되면 나중에 더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어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바나나를 먹고 다른 좋다는 음식들도 많이 먹었어요. 운동도 해보려고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운동장을 걸어보기도 하고 저녁에 집 근처를 산책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운동을 하면 할수록 더 배가 아픈 것 같았어요. 가스가 더 차는 느낌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장에 음식물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니까 당연히 더 불편했던 거겠죠. 그러다가 정말 큰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밤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처음에는 체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더라고요. 식은땀이 나고 눈앞이 깜깜해질 정도로 아팠어요. 집사람이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진찰해 보시더니 심한 변비 때문에 장이 막혀서 그런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관장을 해야겠다고 하시는데 그때 정말 창피했어요. 72세가 되어서 응급실에서 관장을 받다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관장을 받고 나니까 정말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야 실감했어요.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소화기 내과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사람도 이제는 꼭 병원에 가야 한다고 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바로 병원에 갔어요. 처음에는 집 근처 내과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기본적인 진찰을 해보시고 변비약을 처방해 주셨어요. 섬유질 보충제도 주시고 생활습관 개선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어요. 처방받은 약을 먹으니까 일시적으로는 좋아졌어요. 며칠 동안은 화장실을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약을 끊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약에 계속 의존하는 게 좀 걱정됐어요. 의사 선생님은 괜찮다고 하셨지만 뭔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약을 끊으면 다시 똑같아지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병원도 가봤어요. 좀 더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자고 집사람과 상의했어요. 혹시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두 번째로 간 병원에서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았어요. 50세가 넘으면 받아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미루고 있었거든요. 검사 결과는 다행히 별 문제가 없었어요. 대장암이나 용종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기능적인 문제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장의 운동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고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더 신경 써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또 다른 처방약을 받아서 먹었어요. 이번에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약이었어요. 역시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을 보내면서 여러 병원을 다녔어요. 한방병원도 가봤고 유명하다는 내과도 가봤어요. 각각의 의사 선생님들이 조금씩 다른 처방을 해주셨지만 결과는 비슷했어요. 약을 먹을 때는 좋아지고 끊으면 다시 나빠지고. 그러던 중에 한 가지 흥미로운 일이 있었어요. 세 번째로 간 병원에서 젊은 의사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바나나를 많이 드시나요? 그때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네, 변비 때문에 매일 2~3개씩 먹고 있어요. 바나나가 변비에 좋다고 해서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표정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혹시 바나나를 끊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바나나는 변비에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되물었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건 아니라고, 특히 장이 예민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거의 5년 동안 바나나가 변비에 좋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게 틀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니까요. 하지만 그때도 확신은 없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죠. 집에 와서 집사람에게 얘기했더니 집사람도 반신반의하더라고요. 그래도 의사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바나나 말고 다른 과일을 먹어보자고요. 그래서 시험 삼아 바나나를 끊어봤어요. 대신에 사과나 배를 먹어봤어요.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았어요. 여전히 화장실 가는 게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뭔가 달라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주 미묘한 변화였어요. 배에 가스가 차는 느낌이 좀 덜하다고 할까요? 그전보다 조금 덜 답답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계속 바나나 없이 지내봤어요. 2주가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화장실을 가는 주기가 조금 짧아졌어요. 4에서 5일에 한 번씩 가던 게 2에서 3일에 한 번은 갈 수 있게 됐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그동안 좋다고 믿고 열심히 먹었던 바나나가 오히려 제게는 독이 되고 있었다니요.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실험해 봤어요. 바나나를 다시 먹어보는 거였죠. 하루에 하나씩 사흘 정도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다시 변비가 심해지더라고요. 이제야 확신이 들었어요. 정말로 바나나가 제 변비의 원인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5년 넘게 고생했던 게 바나나 때문이었다니 정말 허탈했어요. 집사람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사다 줬는데 그게 오히려 남편을 아프게 하고 있었다니까요.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나나를 완전히 끊었어요. 그리고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대학병원 소화기내과에 가봤어요. 교수님께 정확한 설명을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김정호 교수님이라는 분이셨는데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바나나에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펙틴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장이 예민하거나 장 운동이 느린 사람들에게는 펙틴이 오히려 변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변비가 있는 사람은 바나나를 조심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상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어요. 바나나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같은 음식도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교수님이 제게 맞는 식단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셨어요. 바나나 대신에 수분이 많은 과일들, 그러니까 수박이나 참외, 포도 같은 걸 드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섬유질도 무작정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적당히 드시라고 하셨어요. 또 중요한 건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거라고 하셨어요. 하루에 8잔 이상은 마셔야 한다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찬물 한 컵을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어요. 운동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셨어요. 너무 격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이 좋다고 하셨어요. 특히 복부 마사지를 꾸준히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새로운 생활 습관을 시작했어요. 바나나는 완전히 끊고 대신 수박이나 참외를 먹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찬물 한 컵을 마시고 저녁에는 복부 마사지를 했어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어요. 5년 넘게 매일 먹었던 바나나가 없으니까 뭔가 빈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집사람도 습관적으로 바나나를 사오려다가 생각나서 멈추곤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정말 확실하게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화장실을 가는 주기가 훨씬 규칙적이 됐어요. 2일에 한 번은 꼭 갈 수 있게 됐어요. 3개월 후에는 거의 매일 갈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 20대, 30대였을 때처럼 아침에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가게 되더라고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배에 가스가 차는 느낌도 없어졌고 소화도 훨씬 잘 됐어요. 밥맛도 돌아왔고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서야 실감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어요. 그동안 먹었던 변비약이나 섬유질 보충제를 끊어도 괜찮았어요. 자연스럽게 몸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집사람도 정말 기뻐했어요. 그동안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안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건강 정보를 무작정 믿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하자고 약속했어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완전히 정상이 됐어요. 변비라는 게 있었다는 걸 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갈 수 있게 됐어요.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도 제 경험담을 얘기해 줬어요. 특히 비슷한 고민을 가진 동년배 분들께 말이에요. 건강 상식을 무작정 믿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지 확인해 보라고 조언했어요. 이춘식 선생님께도 얘기했더니 정말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바나나가 변비에 좋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조언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학교 다른 선생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특히 여선생님들 중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계셨어요. 제 경험담을 듣고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건강 정보라는 게 정말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TV나 인터넷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개인차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별 문제 없던 음식들도 나이가 들면서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또 중요한 건 전문가와 상의하는 거예요. 인터넷이나 TV 정보만 믿고 혼자 판단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 정확한 진단을 받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저는 그때 집사람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제가 고집을 부려서 시간을 많이 낭비했거든요. 만약 처음부터 병원에 갔다면 5년이나 고생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집사람은 그런 제 마음을 다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라도 해결돼서 다행이라고 앞으로는 서로 건강을 더 잘 챙기자고 하더라고요. 그 일을 계기로 저희 부부는 건강관리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뭔가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가서 확인해보고 자가 치료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기로 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몸에 변화가 많아지니까 미리미리 체크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은 정말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변비 걱정 없이 매일 아침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가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해요. 예전에는 화장실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어요. 요즘은 텃밭도 가꾸고 있어요. 상추, 배추, 무 같은 채소들을 직접 기르면서 먹어요. 농약 없이 기른 신선한 채소들이 소화에도 좋고 몸 전체에 활력을 주는 것 같아요.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산책하고 저녁에는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요. 격렬한 운동은 아니지만 꾸준히 하니까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좀 더 여유롭게 생각하려고 해요.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혹시 저처럼 잘못된 건강 상식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변비로 고생하고 계시면서 바나나를 열심히 드시는 분들은 한번 의심해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바나나가 좋은 건 아닐 수 있어요. 장이 예민하거나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건강 정보를 접할 때는 항상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TV나 인터넷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을 무작정 따라하지 마시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께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세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건강관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고 무엇보다 자신의 몸을 잘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걸 느껴요. 아무리 다른 게 좋아도 몸이 불편하면 행복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건강관리 잘하시고 무엇보다 자신의 몸에 맞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래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보다는 나에게 맞는 것이 진짜 좋은 거니까요. 제 경험담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동안의 고생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